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헬스케어 얘기를 제가 몇 번 계속 드리고 있는데, 내년도에 유망하다라고 하는 그 업종으로 많이 뽑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모든 게 돌고 돌기 때문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후에 헬스케어가 좀 어땠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좀 앞으로 투자할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이제 일단 2020년은 곧 가고 다가올 2021년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로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해서 한 5년 정도의 투자를 이렇게 차트로 가져가 본 건데요. 파란색이 헬스케어 펀드,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이 S&P 500 미국 주가 지수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또 분홍색입니다. 헬스케어가 가장 많이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무려 120% 넘게 상승했으니까 참 좋은 성과를 좀 가져왔던 거죠. 당시 수익률 추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금융위기 때 한 해에 무려 20%의 폭락을 보였지만 이후에 네, 20% 상승하면서 바로 메꿨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손이 안 나갔겠죠. 왜냐하면 폭락을 한번 경험하면 그때부터 무서워서 투자가 좀 한데 얼어붙습니다. 2010년에 10%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잘 투자를 못했을 거예요. 2011년도 머뭇거렸겠죠. 근데 문제는 2012년부터 좀 달라질 겁니다. 왜요? 7년 연속 금융기후 상승을 한 거예요. 19.21%, 34.1%, 27.5% 상승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내버립니다. 그럼 2015년쯤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특히 뭐 ETF나 펀드를 선택할 때 직전 최근 2년, 뭐 1년, 3년 수익률이 좋으면 뭔가 그 추세가 지속될 거라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할 경우에 당연히 이 당시에 뭐 나스닥을 투자하는 분들도 있었겠고 헬스케어를 투자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2015년 초에 헬스케어 펀드에 투자를 했다면 가정이죠. 사실만 지나고 와서 살펴보니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35% 수준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나쁘지는 않죠. 5년에 35%니까요. 물론 S&P 500은 동일한 기간 동안 거의 한 80%, 그다음에 나스닥의 경우에는 160%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와, 처음부터 그냥 나스닥만 투자할 걸 이라는 게 지금 와서 보면 이게 가장 확실한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은 다 회피하잖아요. 적게 먹을 때 수익이 났으니까. 근데 실제로 2018년에서 2019년도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뭐냐면, 야, 헬스케어 투자한 지 내가 4년 이상 됐는데 너무 힘들다. 수익이 안 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시면 다 원금 수준에 가 있죠. 이때 분들 대부분 환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환매해서 나스닥을 갈아탔다면 뭐 수익이 되게 많이 나셨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투자계를 떠나시거나 안전한 뭐 정기예금 같은 상품을 투자하신 분도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투자 심리가 고가에 사서 저가에 팔아버리는 게 바로 이때도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2019년 후반부터 2020년 들어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회복은 잘 된 모습이라 일단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예금 금리보다 훨씬 낮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그 결과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이 그래프로 보면 이 보라색이 설정액이거든요. 그다음에 기준가입니다. 기준 가격이 쭉 7년 연속 오르다 보니까 돈이 처음부터 이렇게 45도 각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주로 언제 옵니까? 설정액이 된 거는 2015년하고 2016년 거의 최근 한 3년 정도 성과를 지켜보고 나서 돈이 급격히 500억에서 3천억대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늘어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나요? 네, 주가는 좀 빠져서 펀드 기준 가격 주가는 빠져서 횡보하다가 회복을 한 게 비로소 2019년. 근데 이때도 환매를 못했어요. 원금을 못 찾고 기다렸으면 또 빠졌죠. 흘러내려서 2019년 말이 되면 거의 뭐 그러기 상태입니다. 5년, 4년을 투자했는데 뭐 별 볼일 없구나 하다가 이때 그냥 환매를 해버렸으면 이익도 안 나고 그 이후에 배가 되게 아프겠죠. 계속 지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했으니까요. 돈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때 투자했던 그 후회만을 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후행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 이 펀드에 돈이 많이 들어올 때 투자하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이 대중과 반대로 좀 역발상으로 서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5년간의 성과가 이랬던 거죠. 2020년 연초로 성과도 한 20% 수준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 뭐 이제 다음 주 14일 날 선거인단 투표에서 최종 결정이 되겠지만 바이든 시대에 가장 유망하다고 일컬어지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런 헬스케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를 폐기를 해버렸는데 이제 바이든 때는 미국민의 약 97%에 달하는 수를 공보험에 가입시켜서 공평한 의료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은 뭐 시코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지 못한 좀 냉혹한 현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공보험으로 넣어버리면 약가 규제 강화를 시킨다 그래서 과거 이 그 오바마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그 이 후보가 후보 시절에 힐러리하고 붙을 때 이런 헬스케어 펀드,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투자 축소 우려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가를 통제해버리니까요. 근데 반면에 복제약인 제네릭, 화학 기준으로 복제약이 제네릭이고 바이오 기준으로가 시밀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제네릭이나 시밀러 측면에서는 오히려 출시를 장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등과 같이 이런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고 탈라닥 헬스라든가 뭐 알리 건강 같은 그 원격 진료라든가 또 진단 등에 있어서 뭐 요새는 그 유전자 가위라든가 뭐 분자 진단식의 정밀의학 기술들 이런 것들은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어떤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게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렇다고 지금 헬스케어 주식을 투자합니까? 라고 했을 때 또 헬스케어다라고 해서 앞서 두 번의 그 금융위기 이후에 두 개의 사례를 또 답습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은 과거처럼 고점기, 뭐 최근 7년 연속 뭐 주가가 상승하고 그런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뭐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나스닥이 더 불안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한쪽에 쏠리기보다는 한쪽에 몰빵해서 하신다 할 때는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시고 그게 아니다 싶을 때는 좀 적절히 분산한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의 TDF처럼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그러면서 은행 금리 이상의 성과를 꾸준히 가져가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